반갑습니다. 장종료 후 시장 점검입니다. 예, 오늘 코스피 지수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락은 뭐 어느 정도 예측을 했습니다. 여기서 그대로 올라가면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기간 조정인 자리에서는 지지 저항을 다 찾아냅니다. 그래서 여기 저항 받을 거라고 생각했고, 뭐 최근에 외국인 매수세가 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릴 것이다. 이거 뭐 아주 높은 확률일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선물 매매의 어떤 포인트를 잡아낸 겁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여기 어제 야간 선물이 오르길래 매도 잡고 넘어와 가지고 오늘 선물 매도해 가지고 55만 원 수익을 냈습니다. 예. 뭐 이게 이제 '아이고 뭐 얼마 못 벌었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1,000만 원 가지고 한 겁니다. 한 계약. 한 계약으로 요 포인트를 잘 잡아서 5.5%의 수익을 냈습니다. 제가 그 아까 우체국을 잠깐 다녀왔는데 우체국에 3 년짜리 적금이 2.3%니까 네 2 년치 2 년치 이자를 꿀꺽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수 흐름은 기간 조정의 범위 요 3,000선을 기준으로 해서 요 2,900과 3,050 사이로 오가게 될 텐데 요 코스피가 만약에 여기서 이제 포인트를 잡는다는 건 이런 겁니다. 여기서 올라갈 거다 내려갈 거다 모릅니다. 근데 지지나 저항의 자리에서 반응이 있을 거라는 것은 확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매수를 기다리고 올라가면 이 자리에서 매도를 기다리고 그 외에는 이동평균선이 모이는 자리라든지 아니면 시장의 여건이라든지 어떤 이슈의 발표라든지 외국인 수급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이제 요 안에서의 변동은 대응을 하면 된다. 요렇게 하고 요 중심선의 어떤 기능까지 고려를 하면 제가 오늘 조금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단타가 아니라 '아 코스피 매매하듯이 하면 되는구나, 코스피 종목.' 근데 레버리지를 더 쓰게 되는데 코스피하고 달리 아니 코스피 종목과 달리 거래세가 없고 신용을 쓰는 것과 같은 효과지만 또 신용에 대한 이자도 없으니까 '음 요거네.' 요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대응으로 간다면 한 1,000만 원 가지고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게 금액이 늘어나면 못 합니다. 심리가 달라지니까. 마음 편하고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가. 네. 그래서 코스피는 조정을 받았지만 내용은 나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네, 코스닥은 많이 밀렸는데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어떤 약세가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특히 약세를 보이는 게 이제 개임주들인데 뭐 저는 제가 게임을 아주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이건 뭐 거의 업종 전체에 한계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제가 혹시라도 게임주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고 있지 않나 생각해 가지고 이 피망 막고를 한번 깔아 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고스톱 치다가 뭐 잘했습니다. 저는 고스톱도 잘 치니까. 그래서 막고를 해서 처음에 뭐 100만 원인가 시작해 가지고 3억 까진가 늘어났는데 이게 이제 열받게 하는 게 이런 겁니다. 패가 갑자기 안 붙기 시작해 가지고 뭐 보너스 패 나오고 뭐 이렇게 저렇게 다 뜯기다 보니까 한 방에 이게 다 날아갔는데 이걸 하면서 느낀 게 요 한 방에 다 날리니까 뭐 2,500 원을 주면 뭐 게임 머니 얼마를 사고 이런 게 보이는 겁니다. 예, 이렇게 되면 결국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됩니다. 시간도 버리고 돈도 버리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물론 요 게임이 유익하다. 내가 이 게임을 통해서 쉬는 즐거움을 얻고 쉬는 시간을 또 휴식을 이렇게 머리를 식힌다. 뭐 요런 거라면 괜찮지만 전반적인 다른 게임들도 마찬가지로 시간과 돈을 뺏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건 뭐 재밌으니까 하고 이것도 재밌으니까 하고 이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결국 한계가 올 겁니다. 왜냐하면 NC소프트가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지금 리니지 보면 대부분 그 초기 그러니까 제가 98년, 99년, 2000년 그때쯤 막 한창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멤버가 그대로 있습니다. 신규 멤버가 없고. 이 사람들한테 계속 돈을 뜯는 겁니다. 무슨 죄를 졌길래 NC소프트에 이 유저들은 그냥 거의 뭐 계속 헌납을 하다시피 하는데 이 구조가 예를 들면 이런 거 조금 이제 재미없게 나간다면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뭐 동물하고 싸운다든지 여러 가지 뭐 아니면 혼자 뭐 매트릭스의 주인공이 된다든지 이런 등등의 체험을 할 수 있는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이 게임이 체험이었습니다. 체험. 마리오 카트를 타고 자동차 경주를 해보고 슈퍼 마리오가 돼서 해보고 뭐 이게 다 체험이었는데 그 체험에서 즐거움을 느꼈는데 요즘은 거의 대부분 이 게임을 시간을 쓰게 만들어 놓고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 구조가 이 시간을 돈으로 싸서 시간을 절약하게 만들어 놓는 이런 구조입니다. 근데 사실 뭐 게임 안 하면 시간 돈 다 절약되니까 그게 굉장히 유익하고 그러면 그 유익한 걸 선택하지 못할 만큼 중독성 있는 게임이 있느냐?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니까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결국 돈은 못 벌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몇 개나 지금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을 겁니다. 예. 그래서 거품주들이 하나씩 하나씩 빠지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 종목들이 뭐 기술적인 반등은 하겠지만 그 장기적으로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이냐 뭐 하나만 대표적으로 본다면 그다음에 이 카카오 게임즈는 직접 개발을 하는 것보다 퍼블리싱을 하니까 훨씬 유리한 그런 구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카카오톡이라는 아주 강력한 플랫폼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부진합니다. 그러면 요 카카오 게임즈를 봤을 때 게임 제작은 힘들고 유통 쪽인데 유통인데 카카오가 이미 전 국민이 가입했다시피 했습니다. 사용자 5,200만 명. 사용자가 더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유통 채널로서 이미 성장에는 한계가 온 겁니다. 그러면 게임 제작을 많이 해서 경쟁적으로 게임을 출시를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돈과 시간을 뺏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쉽지가 않을 거다. 그러면 더 이상 성장을 못하는 상태면 현재 가치로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냐? 현재 가치를 생각하면 지금 가격의 4분의 1입니다. 뭐 넉넉하게 한 2만 원 정도? 2만 원짜리 종목이 11만 6천 원까지 올라갔으니까 다시 제자리로 가는 건 시간 문제인데. 그게 시간이 걸릴 뿐이지 언젠간 그쪽으로 간다는 거니까. 그게 다른 게임들은 더 심합니다. 얘는 그나마 유통이라도 하고 있지만 게임 제작해서 유통하는 애들은 제작하는데 돈이 들고 흥행 못하면 적자 보게 됩니다. 그런 리스크를 뒤집어 쓰게 되는데 고평가를 받아야 될 이유가 있느냐?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맞지 않을까 싶고 예, 그리고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먹고 나서 댓글을 댓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제가 방금 열어가지고 혹시나 여기 있어 여기 있을까봐 방금 신속하게 예, 점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있으면 왜 안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이게 제 경험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이참에 악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지금 뭐 악플이 거의 안 달리니까 그렇지만 그 나쁜 의견도 받아야 되지 않냐 생각을 하는데 이 나쁜 의견도 아주 정중하게
마음 다치지 않게 의견을 주면 정말 감사하고 또 참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한국은 그런 토론 문화가 잘 발달되지 못하다 보니까 거의 인신공격으로 이제 이 의견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제가 코스피가 오른다고 했는데 코스피가 내리면 예측하신 대로 흘러가지 않았네요. 그 이유가 뭐뭐인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좋은 의견이지만 알지도 못하는 게 코스피 오른다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런 그 과연 이제 그거를 익숙해져야 되느냐. 제가 예전부터 그런 악플들을 보고 계속 무덤덤해지려고 노력을 했는데 무덤덤해지긴 했습니다. 적응은 했는데 근데 그걸 또 보시는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겁니다.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댓글을 보면 힘들어 하셔가지고 그러면 이걸 적응을 하시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아니면 그냥 없애버려야 되나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안 보이게 하는 게 맞겠다. 굳이 뭐 스트레스 받고 시간을 쓸 필요가 있을까? 예. 그리고 진짜 소중한 사람들은 이 응원을 하는 사람들인데 다른 대부분 연예인들도 마찬가지고 이 악플을 다는 소수한테 더 신경을 쓴다는 거 이게 과연 맞는 일일까? 예, 생각을 해서 내린 결론이 뭐 없지만 만약에 있다면 그냥 바로 지워버려야지 이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잠깐 방금 확인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요 종목들 중에서 사마 알미늄만 한번 보겠습니다. 예, 세 개 다 보면 피곤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탐정은 지금 한 건을 해봤습니다. 예, 한 건을 했는데 이 고객 보호 차원에서 어떤 일인지는 제가 말씀 못 드립니다. 한 건 했는데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 내용은 제가 그렇지만 그 이제 증거를 수집하는 그런 미션이었습니다. 미션이었는데 그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이제 세 명이서 한 팀이 돼가지고 그 주변에서 이제 그 했는데 와 이게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사람이 없어져 버리고 이러니까 야 이게 왜 그게 어렵다는지 알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근데 뭐 또 색다른 경험이었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또 여기서도 이 양아치라는 얘기를 듣는지 알겠다 하는 것도 인지를 했고 그러니까 뭐 의뢰인의 어떤 내용을 보호를 하고 의뢰인을 위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의뢰를 받아놓고 상대방한테 가가지고 이런 의뢰했는데 돈 주면 없던 일로 해줄게 뭐 이런 양아치 짓을 하는 사례도 많고 그게 구조적으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알겠는데 예, 그래서 이제 가정의 평화를 지켰다 뭐 이런 아무튼 근데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제가 신경을 못 써서 그런데 일단 계획은 이렇습니다. 이 주식으로 미래를 여는 사람들 요 사이트에서 하나, 둘, 셋 해서 의결권 관련된 거, 그리고 탐정 관련된 거, 그리고 우리 주식 관련된 거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처음부터 이 메인 페이지를 이렇게 세 개로 해서 나눠 들어가게끔 이렇게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 홈페이지 작업을 마음만 먹고 하면 사실 한 이틀 만에 하는데 그 마음이 왜 이렇게 안 먹어지는지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갑자기 탐정 말씀을 하셔가지고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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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예, 뭐 하루 정도 잠을 안 자도 될 만한 어떤 그런 시간 투자를 할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일이 잘 되면 전 진짜 부자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자라는 게 이제 뭐랄까? 조단위? 예, 예,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은데, 예, 감사합니다. 근데 뭐 흘러가는 대로 해야지. 제가 덤빈다고 되는 게 아니라서. 예.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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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어, 아무튼 이 이게 비싸게 사면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근데 가격대를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이건 두 종목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종목 중에서 사마 알루미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 알루미늄에 앞서가지고 알 많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캐스텍 코리아를 한번 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캐스텍 코리아가 그 예전에 제가 한번 다뤘던 것 같은데 이 M&A 관련해 가지고 주총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M&A 되면 뭐 주가 박살내려고 회사를 사는 건 아닐 거니까 잘 올라가겠지라고 했는데 이게 그 공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결이 나서 무산이 됐습니다. 무산이 나서 기대감으로 내렸던 종목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다시 오늘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상한가는 이 분봉으로 보시면 완벽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비록 이빨이 깨지긴 했지만 아침 시작부터 10시 이전에 상한가를 가서 10시 이전에 상한가를 가서 이빨이 몇 번 깨진, 이 컵으로 치면 이빨 나간 컵이긴 하지만 이렇게 하면서 거래량을 상당히 많이 발생을 시키고 상한가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거는 본격적인 상승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그러면 캐스트 코리아가 왜 올랐을까라고 보면 이 회사가 이제 자동차 부품이니까 혹시 애플카에 엮였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 회사가 예전에 LG 출신들이 나가서 설립한 회사니까. 그래서 자동차 부품을 주물 공장으로 생산하는데 이 회사의 노조가 입김이 세고, 그리고 그 직원들이 이제 설립한 회사다 보니까 이 회사의 주주 구성도 굉장히 좀 강경합니다. 강성 주주들이 많습니다. 예, 실제 회사에 또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근데 그래서 매각이 안 될, 뭐 다른 업체가 인수를 한다? 이게 좀 까다롭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랄까, 애플카 관련해서 뭔가 있지 않을까, 요런 전망을 해보는데, 아무튼 어떤 재료가 안 나왔기 때문에 예,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마 알루미늄. 네, 사마 알루미늄은 상승하고 1차 상승을 하고 횡보를 길게 해 나가는데, 기술적으로는 수렴을 하는 상태입니다. 큰 깃발형으로 가고 있는데 상승 흐름을 타고 2차 상승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수렴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3차로 가느냐? 일단 각도 자체는 이 추세의 상향 조정이 일어났기 때문에 오버슈팅이 한번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버슈팅이 안 나올 정도의 어떤 고평가만 아니면 또 기대를 할 수 있는데, 사마알루미늄이 지금 적정 주가의 한 3배 정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비해서 주가가 한 10배 이상 올랐고, 뭐 이런 걸 따지면 과연 여력이 있을까? 실적도 좋아지고 매출도 좋아지고 좋은데 최대 주주 지분율이 50%가 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을 봤을 때 조금 한 번 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을 하시면 되냐면 요렇게 한번 그어보고, 그리고
요렇게 또 한번 그어보고, 그러면 이 안에서 움직이다가 방향을 정할 것이다. 그럼 지켜보다가 이제 방향 정할 때 따라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아시다시피 싼 거를 되게 선호하기 때문에 이미 올라서 비싼 거,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종목이 그렇게 좋다면 지금 29,000원인데 이 종목 2,500원대는 왜 안 샀을까? 이 물음에서 그때는 그때고 이때는 지금 다른 훨씬 더 좋은 게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스스로 납득되지 않으면 안 삽니다. 쌀 때도 안 샀는데 비쌀 때 왜 사? 요런 접근이니까. 근데 한 번 더 이렇게 움직임이 있을 것 같은 그런 흐름이니까 수렴 이후에 방향 잡을 때 관심을 가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솔루션 첨단 소재. 예,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꺾인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게 꺾이고 이제 다시 뭐 상승할 여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회사의 가치로 봐야 되는데, 적정한 주가의 한 4배 이상 시가총액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싸다는 얘기고, 이 비싸면 비싼 이유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딱히 모르겠습니다. 딱히 모르겠고,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받을 만한 정도는 된다. 근데 2차전지 관련주들은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하고 나면 거기서 이제 관련 펀드의 자금을 빨아들일 거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그랬을 때 단기간에 좋아지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매수가가 98,000원이신데 이걸 가지고 제가 또 뭐라고 하면 이제 다음에 질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신경을 쓰실 거라서 그냥 한마디만 드리면, 도대체 왜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이 시점에서 샀을까라는 거. 124,000원까지 올랐다가 여기까지 빠졌으니까 매수를 한 건지 아니면 올라오는 이 시점에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비쌀 때는 무조건 안 사야 됩니다. 달리는 말, 그 미국에서는 있는 거고 한국에서는 말이 달리다 자빠집니다. 그래서 달리는 말에 올라타면 같이 자빠지는 거고, 그리고 그 가장 큰 호재가 싸다라는 거, 가장 큰 악재가 비싸다라는 건데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일 큰 악재에 걸린 겁니다. 그러면 이거 그냥 기다려도 될까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이 흐름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빠졌다가 나중에 올라오는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아서, 손실이 크지 않으실 때 적당히 반등 주는 날 정리하고 대응점을 다시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효성 첨단 소재입니다. 제가 이 효성 첨단 소재하고는 조금 인연이 있는데, 그 여기 효성 첨단 소재 원양 공장 1,500억의 처분 결정,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UH 산업개발에서 샀는데, 그럼 UH 산업개발이 산업개발이 저랑 무슨 관계냐? 제가 저기 감사로 가 있습니다. 저기 감사로 있으니까. 그리고 투자도 조금 했고, 그런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관심이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 그리고 주가가 상승할 때 이만큼 올라갔을 때만 해도 역시 이제 시장이 이 효성 첨단 소재라는 회사의 진가를 알아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요 이후에는 굉장히 오버슈팅 같은데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평가를 하자면 지금도 가격이 비싼데 성장 가치를 감안했을 때 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이 성장 가치만 놓고 보면 주가가 아직 저평가입니다.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저평가, 자산만 놓고 보면 고평가, 요 사이에 존재를 하는데, 일단 분기 매출이 1조 원을 찍을 기세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10%대 중반이니까 1년에 한 6천억 정도 이익이 날 거고, 그리고 매출은 한 4조,
뭐 요렇게 이제 수렴을 해 나갈 겁니다, 이 회사가. 근데 지금 실제 시가총액이 2조 4천억, 자산 가치가 6,600억. 그럼 1년 지나면 한 1조 원 이상 될 거고, 2년 지나면, 3년 지나면 여기에 수렴을 할 겁니다. 그럼 3년 후에 여기에 수렴하면 이제 이 실적이 유지가 됐을 때 실적 가치의 주가가 수렴할 수 있으니까 얘는 좀 기대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역시 마찬가지로 요 상승 추세가 무너졌기 때문에 60주선 갔다 오는 이런 형태가 될 것 같고, 그러면 어떤 전망, 성장성이 유지가 될 것이냐라는 그 전망에서는 이 효성 첨단 소재가 하는 게 타이어 보강제 같은 거, 타이어는 뭐 전기차로 바뀌어도 안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런 소재 쪽에서는 점점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그 비중이 커질 겁니다. 그래서 이 효성 첨단 소재는 기술적으로 나쁜 상태긴 하지만 한번 다녀오면 괜찮고 또 실적 믿고 버틸만 하다. 솔루스 같은 경우는 다소 비싸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종목으로 가서 제가 어제 이 가격에는 안 사셔도 된다라는 풍광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풍광이 52주 신고가를 다시 쓴 것 같은데, 아니 52주는 아니구나. 근데 거의 이 자리에서 밀리던 자리입니다. 예전부터. 그러니까 수년 전부터 밀리던 자리니까 여기가. 그래서 여기서 뭐 추가 상승을 하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그래서 매수 고민하셨던 분들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19.92%까지 올라가지고 괴력을 가시했는데, 제가 언급했을 때랑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언급은 어떻게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뭐 풍강이라는 종목이 나온 것 자체가 사실 뭐 제가 생각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종목을 찾아낸 것 자체가 괜찮은데, 그러면 여기서 이 가격에 안 사고 밑에서 기다리라고 했는데 올라갔으니까, 제가 뭐 이 풍강을 언급한 거에 대해서 언급한 거 이상의 어떤 평가를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조용한 종목이 한 번씩 반응이 오니까 괜찮네, 기분이 괜찮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어제 말씀드린 뭐 상보라든지 이 순서대로 한 번씩 반응을 보일 것 같은데, 오늘은 캐스텍 코리아가 했었고, 그러면 이제 뭐 제노레이가 이제 슬슬 뭔가 만들어 가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뭐냐면 제노레이가 지금 상승하고 나서 이런 깃발형 패턴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깃발형 패턴은 높은 확률로 한 번 더 도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많은 때에서 매물 소화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패턴이 조금 유력할 것 같다. 그럼 이 패턴이 유력하면 11,000원까지 매물을 소화한 다음에는 그 뒤에는 뭐가 있나? 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팔 사람이 없는데 살 사람은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실적이 계속 좋아지니까. 그러다 보면 한번 발동 걸려가지고 날아가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노레이에 대해서 큰 고비를 넘기고 지금은 기분 좋게 기다릴 일만 남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놀루션. 제놀루션은 제가 조금 샀습니다. 물론 뭐 조금 샀습니다. 조금 사고 뭐 적당할 때 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진 않는데, 이 제놀루션, 그리고 뭐 제가 여기서 샀습니다, 여러분들 몽땅 사세요 한다고 올라갈 덩치는 아닙니다. 그래도 시가총액이 1354억이니까 한 3, 400억짜리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 그런 부분 없이 보시면 지금 일본에서 또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미국도 사상 최대고, 그래서 아마존에 가보면 코로나 진단키트가 없어서 못 삽니다. 제놀루션이 이제 그쪽으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코로나가 끝났다라는 어떤 인식, 이 회사가 성장이 끝나고 실적을 못 낼 것이다라는 인식이지만 실상은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고, 코로나 전망도 점점 이제 풍토병화 되겠지만 한 5년 정도는 봐야 된다, 정상화가 되려면. 그러면 그 강도가 약해짐에 따라서 공공의료에서 코로나를 담당하던 부분이 이제 민간으로 옮겨갈 거고, 민간으로 옮겨가는 시점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 코로나 진단 키트일 겁니다. 니네가 알아서 증상이 있으면 코로나 진단 키트 가지고 검사해보고 증상이 있다 나오면 병원에 오세요. 이렇게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바뀔 건데 그런 걸 생각했을 때 과연 진단 키트가 수요가 줄어들 것이냐? 아니 천만의 말씀 같습니다. 근데 주가도 많이 내렸고 그래서 뭐 없는 셈 치고 한번 사보지 뭐 이런 생각으로 사봤습니다. 가격이 매력적이니까. 네. 그리고 올해 실적 기준으로 적정 주가가 한 5천억 정도 되는 회사인데 1354억이니까 그럼 내년에 코로나 이 분위기가 유지만 된다 하더라도 내년에도 한 500억 정도 이익을 낼 겁니다. 네. 그러면 자산 가치보다도 주가가 낮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샀는데 네,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